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손저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사연입니다. 74세 김정우 어르신은 10년 넘게 손목이 저리고 밤마다 손이 화끈거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찜질도 해봤지만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반복되는 불편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한 뒤로 그 지긋지긋한 저림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변화의 여정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통증의 실체를 어르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정우 어르신은 부산에 사시는 74세 남성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오셨고 은퇴 후에는 텃밭 가꾸기와 목공을 취미로 삼으며 손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늘 부지런하다고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우 어르신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렸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저릿하고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느낌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바닥 안쪽이 화끈거리고 특히 밤만 되면 손이 타는 듯한 느낌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내 나이에 뭐 안 아픈 데가 있겠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손저림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은 양치질할 때 칫솔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치는 날도 생겼고 텃밭에서 물뿌리개를 들었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이 쏟아져 난감해진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제 나도 정말 몸이 많이 노쇠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어르신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의사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목 가운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통로가 더 좁아지거나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손가락이 저리죠. 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손끝이 늘 얼얼한 느낌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는 되었지만 문제는 치료였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잠깐은 좋아지는데 며칠 지나면 또 저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르신은 밤마다 손을 주무르며 잠을 설치고 새벽에 깨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저림이 시작되고 손끝이 둔해서 컵을 잡을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좋아하던 목공 작업은 위험해서 손을 대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자꾸 떨어뜨리니까 더 불편하게 만들까봐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의 단초가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손저림의 원인은 손목이 아니라 팔 전체의 긴장일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유독 귀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손목만 주물러 보고 찜질만 했지 정작 손목으로 이어지는 팔 근육이나 어깨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방송에서 보여준 것은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팔을 쭉 편 뒤
손가락을 부드럽게 젖혀 신경이 지나는 길을 늘려주는 동작, 그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동작을 따라 해봤습니다. 팔을 쭉 뻗으니 어깨 뒤부터 팔꿈치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을 뒤로 젖히자 손바닥 깊은 곳에서 묵직한 당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하고 어르신은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 3분 정도 따라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잠이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저릿함 때문에 깨던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새벽 3시만 되면 손이 화끈거려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대로 편안하게 자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처음으로 이게 정말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전 5분, 그리고 잠들기 전 5분을 스트레칭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팔 전체를 늘리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높이에서 보려고 했고, 앉을 때 손목을 꺾지 않도록 손등이 편안히 펴진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정말 오랜만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평소처럼 얼얼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해보니 예전처럼 느낌이 둔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오늘은 손이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생긴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오늘은 손이 좀 가벼워. 참 희한하다. 아내도 놀라면서 당신 표정이 오늘은 밝네? 하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르신의 손저림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 밤에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낮에도 물건을 놓치는 일이 줄었고 컵을 들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림이 올까 걱정하며 행동을 조심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손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목공 작업을 다시 시작했고 그 작은 소소한 일상이 어르신에게 큰 행복감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말합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그 말 한마디 들은 게 내 인생을 바꿨다니까. 그 작은 습관이란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5분, 팔 전체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손목만 만져서는 해결되지 않던 저림이 오히려 팔 전체 긴장을 풀어주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손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팔이 굳어서 손목 신경을 누르고 있던 거더라고. 몸은 다 연결돼 있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 이 이야기는 오늘 손저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곳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래된 불편함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굳고 긴장하고 사용한 만큼 닳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보는 시간, 단 5분이라도 매일 쌓이면 몸은 그 정성을 알아보고 분명히 변화합니다. 어르신에게는 그 5분이 밤잠을 되돌려주고 잃어버렸던 일상까지 되돌려준 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